너도 춤을 추듯 흔들리는 물결이 되어 날 채우고 있어. 시간 속에 잠든 기억들도 너를 느낄 때면 어느샌가 소리 없이 내 안에 또 살아나고 I can't stop 잠시 나 세상을 잊고 눈 감고 싶은 오늘 밤 너를 원한 거야 I don't stop 똑같은 일상에 취한 날 잊고 싶어 널 느끼고 있어 투명보다 맑은 빛으로 내 곳곳에 너 스며들면 어둠 속에 잠겨버린 이 세상마저 다 잊을 수 있어 모두 지웠었던 사랑마저 oh, oh, babe 너를 느낄 때면 다 괜찮은 듯 조심스레 조금씩 되돌아보네 Can't see the light 이제 내 곁에마저 잠들고 싶은가 Every night I really need you and want you close I can forget everything that I had to be I can't stop 빠지고 있어 Why I don't stop 널 느끼고 있어 I can't stop 잠시 나 세상을 잊고 눈 감고 싶은 오늘 밤 너를 원한 거야 I don't stop 똑같은 일상에 취한 날 잊고 싶어 널 느끼고 있어 I can't stop 잠시 나 세상을 잊고 눈 감고 싶은 오늘 밤 너를 원한 거야 I don't stop 똑같은 일상에 취한 날 잊고 싶어 널 느끼고 있어 I can't stop 잠시 나 세상을 잊고 눈 감고 싶은 오늘 밤 너를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자, 오늘 신청곡 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요?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네, 막 꽤 됐어요. 1, 2학년쯤 그쯤 네. 나온 노래인데 그때 뭐 술을 못 먹어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술에 대한 로망을 술이란 이렇게 촉촉히 젖어드는 것인가?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술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면 네,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에이, 것이구나. 아. 오늘 선영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와서 네. 우리가 다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여기 아까 홍승표님께서 노래는 집어치고 빨리 선영구를 보고 싶다 이런 댓글을 올리셔서 노래도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네. 선영 씨가 조금 늦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마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시간을 맞춰서 오네요. 네, 그럼요. 시간 맞춰 와야죠. 술하면 조승원 기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주조사 자격증이 조주사? 주조사. 주조사? 저도 조주사인 줄 알았는데 주조사. 주조사 자격증이 있는 네. 우리 회사의 기자 조승원 선배. 주라기 월드. 그렇죠.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요.
출연해서 주라기 월드에 진탕 마시는 거. 마시면서 네, 술에 일가견이 있고 조승원 선배는 자리에도 술병이 몇 개 있습니다. 주조사였기 때문에 조주사이기 때문에 주조사? 주조사. 계속 헷갈리네. 키친과 치킨 같군요. 네. 키친과 치킨.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배달의 포항이 뭐 한동안 엄청났잖아요. 엄청 났었죠. 그런데 요즘은 주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단 사람들이 시켜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 물가가 엄청 뛰니까 올랐죠. 일단 음식값 자체도 올랐는데 배달비도 오른 거예요. 비싸니까. 비용 상승 때문에. 그래서 배달비라도 아껴보자 이런 마음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앱 리테일 분석업체 YG 앱이 분석을 해봤더니 배달 앱 3사의 지난달 결제 금액이 1조 8,700만 원. 이거 금액만 들으면 좀 아직 많은 여전히 것 많아 같다. 보이지만 거리두기 해제가 되기 전인 지난 3월 2조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1%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수요가 급감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 라이더들의 수입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바이크 커뮤니티가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데라는데 여기 배달 기사들이 주로 타는 125cc 미만 중고 오토바이 판매글이 4월에 3,200건이었는데 지난달엔 4,700건으로 확 늘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여파로 이어지고 있네요. 네, 네.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곧 초복, 내일이 내일이잖아요. 초복이잖아요. 내일 초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홍승표님도 초복에는 선영구와 치맥하고 지장군님과 삼계탕 먹고 싶다 네. 이러셨는데 왜 선영구하고는 치맥이고 저하고는 삼계탕이죠? 홍승표님 저기 해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복다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치킨을 해야죠. 먹든 뭐 삼계탕을 먹든 아니면 뭐 다른 보양식들도 많으니까 뭐 장어도 있고 네. 그래서 보양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게 보양하려고 먹었는데 잘못 섭취하시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네. 있대요. 그래서 보양식 하면 사실 고열량, 고단백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좀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죠. 몸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는데 오히려 너무 기름진 고기는 체내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네,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급성 LDL. 담낭염의 위험까지 네,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네. 더위가 시작되는 7월쯤에 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급성 담낭염. 환자 수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고열량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니까 이렇게 뭐 복날이라고 기분 한번 잘못 내셨다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으로는 삼계탕이나 인삼 같이 이제 너무 뜨거운 성질의 이 음식들은 본인의 체질에 네.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기 제가 때문에 인삼이 안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원래 좀 몸에 열이 많으신 맞아요. 편인가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인삼이 안 좀 맞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녹용도 되겠네요. 안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보양식이 말 그대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보충해준다는 네, 네. 의미이기 때문에 야 다 일률적으로 삼계탕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걸 이제 보충하면 그게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강민승님이 지영은 기자는 초복에 뭘 먹을 거냐? 그러게요. 그러면은 삼계탕은 안 드실 것 같은데. 홍승표님도 지장구님은 왠지 스태미너식으로 힘내셔야 할 것 같다 이러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먹고 싶은 건 내일 뭘 먹을지를 계획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민어를 좋아합니다. 아우 민어 맛있죠. 네, 민어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민어를 사실 그쪽에 그 흑산 그쪽 어디 민어가 나는 데가 어디지? 신안. 네, 신안, 신안에서 전라도 단골 집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민어를 아예 보내달라고 공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필레를 떠서 보내주거든요. 아 진짜요? 뼈까지 이렇게 해서 뼈에 한 마리에 이제 순살이랑 살코기랑 뼈랑 딱 보내주면 회를 치고 먹어요. 전을 부치고 어유 그리고 뼈로 이제 뼈로 탕을 끓이고. 끓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는데 그렇게 하면 싸요. 네. 저 좀 놀러 가야. 네. 민어를 주문하면 근데 놀러 민어는 가겠습니다, 8월이 돼야 되니까 네. 말복쯤에 제가 민어를 아. 주문하면
네, 선영 한번 씨에게도. 제가 보양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어가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식당에서 먹으면. 뭐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에서 공수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 복다림 잘 하시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 아이와 오겠습니다. 이 말이 맞네요. 삐까뻔쩍님. 내 입에 맞는 게 최고의 보양이다. 맞아요. 필요한 음식은 입에 당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며칠 전부터 대창鍋, 모츠鍋 그렇게 먹고 싶은데 지금 네 그거 아직 못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얼굴이 1.5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먹어야지 하고 낮에 기다리고 먹어요, 있었죠. 낮에. 아우 낮에는 근데 졸려요. 새벽 근무하니까 다 낮에 꼭 어. 낮잠 자거든요. 토요일에 숙직실에서. 낮에. 아 내일 네, 내일 낮에. 그래 볼까요? 모츠鍋 먹고 싶네. 네, 오늘은 이제 내일 얼굴 부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일 낮에 먹고 일요일에 푹 쉬고 일요일에 굶고. 네. 어머 오늘 초국님 지장군님 집 앞에서 정모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정모 그럼 민어를 몇 마리를 주문을 해야 될까요? 모금을 하겠습니다. 모금해야겠네요. 공구를 네. 할까요? 네. 네, 자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뭐 저희가 항상 제목에 스포를 하니까 네, 스포를 하죠. 네 깡통입니다. 깡통입니다. 그래서 깡통. 요즘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경제 상황이 뭐 심상치가 않아요. 네. 물가, 주가, 부동산까지 정말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강남의 집값이 네.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업계에 좀 네, 나오기 확산되고 시작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깡통 전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거죠. 그렇죠. 네, 전세가가 더 비싸서 이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이제 주지 못할 정도로 네네.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게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라고 하려면 매매가의 한 80% 정도 전세가가 치솟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매매가가 비싸서 네. 뭐 깡통 전세가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방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이 깡통 전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지난달 광양의 전세가율이 86.7% 굉장히 높죠. 네, 전국 최고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좀 보니까 이 사례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네네. 지난 4일 기준 55제곱미터 굉장히 소형 아파트죠. 네네. 네, 5평 정도 되나요? 음.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5,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제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전세로는 7천만 원대에 계약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깡통 전세가 좀 확산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되게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을 사려는 수요는 아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있겠죠. 일단 전세를 살자 하니까 매매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니까 전세 수요는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안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역대급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면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최근 물가 상승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스텝을 네 이제 지금 여기서 대출 크게 받았다가 집을 사면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어제 큰일 나는 우리가 거거든요. 머니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집 사는 거는 계획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네.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끌로 집 사신 분들은 좀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줄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이제 구하시는 분들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전세로 더 이제 구하다 보니까 이런 전세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깡통 전세 우려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근데 깡통 전세 우려가 지금 우려지만 진짜로 이렇게 된다면 겨우겨우 전세 보증금 마련해서 집 사신 그러니까요. 분들 네. 나중에 진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집주인이 나 이거 지금 못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가 지금 아주 우려할 심각한 상황은 아직 네. 아니다라고 했지만 점점 더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돼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네.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남 광양의 예시처럼 지방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네.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또 이렇게 비교적 좀 값이 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재테크나 투자 목적으로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싸니까 갭 투자라도 해볼까 뭐 네, 이러면서. 게다가 이제 덜컥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꼭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깡통 전세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무려 198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행각 벌인 모녀가 네. 298억. 298억, 네, 298억. 298억. 이게 사건이 있었던 건 꽤 됐는데. 네. 사건이 있었던 건 꽤 됐는데 이제 네. 검찰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36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있는데 298억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수법을 보니까 이게 일명 무자본 갭 투자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전세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그 이제 메꾸고 또 다른 집을 같은 방식으로 사서 전세 보증금을 또 이제 네. 받아서 그걸 또 다른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136명을 이제 속인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매매 수요가 높지 않은 중저가 그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집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2030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해서 저는 이제 더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어요, 이 그렇죠. 보증금이. 네. 근데 이게 아무리 공인중개사도 떼고, 공인중개사도 끼고, 등기부등본도 떼고 해도 이게 무자본 갭 투자인지 아닌지 돈의 출처까지 수가 우리가 알 없잖아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인 건 맞으니까 이걸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네. 계약 외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나 이제 돈 없는데 하면은 이제 뭐 압류하고 해도 나올 게 건질 수 없는 있는 돈이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이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를 내줬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건 조직적인 사기 네, 범죄다라고 그렇죠. 규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막 요동치고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아주 강화된 단속에 나서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깡통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요거 사진 뭐 같으세요? 이게 뭐. 맥주 같은데? 맥주 느낌이 좀 캔. 이제 네. 맥주캔 느낌이죠. 네네. 아니면은 뭐 근데 탄산수? 적어도 스포네요. 그러게 퓨어 워터네요. 워터라고 써있네. 네. 플리즈 리사이클. 우린 모든 게 스포. 스포네. 자막도 스포, 네. 스푼도 스포. 네. 아무튼 이게 저기 스포를 한 것처럼 네. 생수. 생수가 캔에. 네네. 그래서 지난 5월 캔에 생수를 담아 팔겠다는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음료들은 다 캔인데 생수만 페트병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생수가 저 캔에 안 나왔던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뭐 일단 이제 캔으로 나오는 이제 대표 상품 맥주 같은 네. 경우에는 딱 따서 그냥 캬 하고 앉은 자리에서 딱 먹는 맛인데 생수는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한 조금씩 번에 쫙 안 먹는다. 이렇게 네. 뚜껑을 좀 닫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캔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닫고 가능한 그 입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캔인데도.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뚜껑으로 닫는 것보다는 조금 네. 허술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네. 또 물은 깨끗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보여야 되는 거. 안에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용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알루미늄 캔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보다 이 캔이 재활용률이 10배에 달할 만큼 높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캔 생수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알루미늄 재활용률이 70%인데 이에 반해서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10%도 못 미치는 7%에 불과하다고 해요. 굉장히 큰 차이죠. 10배 차이니까요. 그 숫자만 봐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알루미늄 깡통이 다시 그
깡통으로 재활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네. 깡통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금속 안에 산소를 제거할 때 쓰이는 폐산제. 그러니까 아. 어떤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대요. 결국에는 폐산제로 쓰이고 또 버려지겠죠. 그래서 재활용되는 건 맞지만 재활용 품질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과연 깡통 생수가 환경 보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만큼 도움이 되냐에 완벽한 대해서 업사이클은 아닌 네, 것 같네요. 비판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캔과 이 페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유리잖아요. 네. 유리는 무겁고, 비싸고. 그래서 뭐 어디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비싼 생수. 네, 네. 10,000원 넘는 생수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생수에만 쓰이고 있는데 네. 또 휴대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유리는 좀 그렇고 역시 모든 걸 고려하면 물에는 페트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업계에는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도 좀 자구 노력으로 페트병 그도 요새 굉장히 얇아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라벨도 요새는 없애는 경우가. 없애는 추세고요. 이렇게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는 페트병이 왜 이렇게 재활용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글이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것도 한번 그래 그 볼까요? 속보로 다음 주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라벨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라벨에 접착제가 붙고 네, 꼭 이렇잖아요. 떼야 되겠군요. 네, 근데 꼭 떼더라도 접착제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 캔 생수 한번 뭐 실물을 보면 좀 한번 사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저 물 말고도 편의점에서 또 판매량이 급증한 깡통 제품이 있다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지영은 선배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요. 네. 밀 프렙 쪽이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밀은 이제 음식을 의미하는 뜻이고 프렙은 preparation, 네. 그 준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이 먹는 식사를 직접 준비해 다니는 분들을 일으켜서 네. 이제 밀 프렙 쪽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직장인 도시락 일주일 준비하기 이런 체험들이 요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많더라고요. 나와요. 네. 지영은 선배도 도시락 싸서 저는 다니시죠? 저녁을 들고 다니죠. 이렇게 네. 이게 방송이 7시니까 뭐 먹으러 갈 여유가 없어서 저녁을 간단히 좀 싸가지고 옵니다. 오이 당근 이런 거 드신다고. 토끼처럼. 오이, 당근, 닭가슴살.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이 냄새를 사무실에 퍼뜨린다고.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왜 그런 보기 싫은 식욕이 떨어지는 도시락을 들고 오느냐고 저한테. 근데 지영 선배는 건강상의 이유로 좀 네네네. 하시는 채소를 거죠?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먹고 싶기는 저도 치킨과 피자를 몇 끼니 먹고 싶죠. 싶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건강 또는 뭐 미용 등의 이유로 밀프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가 물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새,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냥 싸가지고 다녀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참치캔, 뭐 캔 네. 반찬들 굉장히 많잖아요. 간편한 거 이런 게 이제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기 좋다 보니까 네. 편의점 매출이 45%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그 점심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업체가 해봤더니 네네. 응답자의 95.5%가 거의 전부네요. 네, 점심값이 부담된다고 음. 응답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도시락을 직접 싸우겠다가 네. 41.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왓더헤이님께서 지영은님은 몇 끼 60만 원. 아니에요. 실제로 지장군이라 그런 그러니까 지장군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진짜 이렇게- 굉장히 슬림하시고 네,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들고 저보다도 이렇게 뜯어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관리를 잘하시는 선생님. 까니맛 똑까님은 도시락 폭탄 아니냐 그러셨어요. 제가 들고 이렇게 아닙니다. 지장군이니까. 네,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외식 물가가 밥 한 끼에 10,000원 미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한 거 10,000원 다 남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점심값만 일주일에 4-5만 원 지출하니까 도시락 싸우는 거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인들이 뭐 외식하는 건 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네. 모여서 뭐 이거 사 먹기 힘들죠. 맥주 뭐 수제 맥주 막 9,000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요새 홈맥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저도 사실 깡통하면 맥주부터 떠올릴 음. 정도로 굉장한 맥주 애호가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4캔에 10,000원 하는 그 편의점 그 수입 맥주들을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또 수제 맥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아졌어요 편의점에. 네. 네, 뭐 요새 레트로 감성 살려서 히트를 친 맥주들이 많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MBC 청룡, 오. 네, 요거 프로야구 40주년을 맞아서 네. 이제 콜라보 제품이었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저도 네. 먹어봤는데 그리고 뭐 크라운 맥주, 저거는 옛날에 그 크라운 병맥주가 생각나네. 네, 대한민국 네. 최초 맥주 회사인 조선맥주가 맞아요. 1952년 무려 네. 그때 선보인 그 맛을 재현했다고 하고 이렇게 뭐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만든 제품들까지 굉장히 많은 수제 네. 맥주들이 편의점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것뿐만 아니라 그 수제 맥주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알파벳만 봐도 이거 MBTI예요. 네, MBTI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네 캔을 구매해서 조합을 하면 자신의 MBTI를 만들 수 있는 재미 요소를 이제 네. 녹였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수제 맥주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옥토버 페스트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 청진홍 옆에 종로에 네, 종로 피막골에 우리나라 2002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좀 수제 생맥주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곳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왜냐면 생맥주 하면 500 오비 500짜리 그쵸. 이거밖에 오비 없었는데 500이었죠. 완전 판도를 바꿔놓는 그 수제 생맥주가 나온 맥주 것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렇죠. 사람들한테 알게 된 알려준 거였어요. 그냥 거니까요. 시원한 거가 아니라 네. 그 옥토버 페스트도 며칠 전에 캔맥주를 출시해서 수제 캔맥주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프리미엄 소주 경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술 얘기 진짜 많이 하네요. 수제 맥주 경쟁이군요. 뭐 불금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 제품인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네. 작년에 롯데칠성음료에서 개최한 수제 맥주 캔이 되다라는 오디션 대회가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개성을 녹인 수제 맥주 뭐 경쟁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73제품이 출전한 가운데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맥주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뭐 비주얼도 그 네. 유럽에 가면 성당에 있는 그러네요. 네, 유리창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 맥주를 좋아하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행사 자체가 롯데칠성에서 편의점에 캔맥주를 출시하려는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네. 취지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좋아서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선영 씨도 맥주를 만들어요? 아이, 못 만들죠. 아, 마음이 해보겠다. 그렇다. 네, 마음이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 맥주 제조 업체 대표가 이 맥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서 아예 독일로 건너가서 맥주 양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거든요. 제2의 조승원이군요. 주라기 월드 섭외해야겠다. 두 분이 만나셔야 되겠네요. 네, 주라기 월드 섭외해야겠네요. 네, 오늘 퇴근길에 오늘 이아이에 나온 맥주 중에 한두 개 갖고 집에 가셔서 뭐 감액. 따뜻한 감액으로 불금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큐시트로 네, 큐시트 넘어갈까요? 8초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보겠습니다. 톱은 연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 위중한 경제 상황. 다른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자, 달러 강세가 꺾여야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숨통이 뜨인다는 얘기 이번 주 내내 해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환율 야. 장중에 1,320원 돌파했습니다. 비싸네요. 오늘 뉴스데스크 톱 기사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는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선영 씨도 얘기했지만 기준금리 빅스텝에 이어 이제 부동산 하락세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금리의 추이에 발맞춰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좀 자, 다음은 무섭네요. 저 떼먹은 선거비 이거 다 해주셔야 돼요. 네.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국민 세금에서 선거 비용이 지원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 이걸 토해내야 되죠. 그때 돌려줘야죠. 근데 우리가 6일 지방선거 전에 무슨 기사를 내보냈었냐면 이 반환을 하지 않고 또 출마한 후보들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때 얘기가 당선되면 다 갚을게요였거든요. 그래서 당선됐는데 갚았네요. 약속을 지켰는지를 오늘 따져봅니다. 아, 이거 재밌겠네요. 자, MBC, 지역 MBC와 서울 MBC가 다 함께 공동 취재에 나섰습니다. 아, 전 공동 취재가 그렇게 한 좋더라고요. 번 물면 해결될 때까지 파고들겠다는 네. 정말 피와 땀이 서린 아이템. 오늘 뉴스데스크의 핵심 상품입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초, 2초. 자, 마지막 거 띄워주세요. 오늘 새벽 인하대 캠퍼스 안에 아이고. 쓰러져 있는 20대 여대생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여대생
머리, 눈, 코에서 다 피를 흘리고 있었고 머리와 귀와 입에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대생과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술을 함께 마시고 있었던 이 같은 대학의 남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속보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손영 씨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